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선입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부양책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치 맥코넬 의원이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권 시장에서 미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면서 금값은 가파르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조용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용호 해설위원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제가 그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고 시장 보면서 그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월, 화, 어제까지 또 오늘도 좀 그렇지만 그 무소리만큼 강하게 이제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조정장의 시작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잡아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드 분들과 이런 그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심리적 냉철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면 아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또 급락이 나왔었죠. 과연 조정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의 끝일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방향성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폭풍우가 한 차례 강력한 태풍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 골드에서 골드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정말 장대 음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도 음봉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트레이더분들의 희비가 좀 교차되지 않았나 이번 해외 선물의 시즌 3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꾸준히 누적시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트레이딩했는지 그런 팁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반복하는 이 해외 선물의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키면서 내가 보고 있는 그런 방향대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시는 방법. 매매에 대한 오늘 리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자세히 들어보신다면 평생 해외 선물의 팁을 아마 안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이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 어제 같은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제 김대윤 차장님이 그 마이크로 얘기해서 제가 어제 이제 밤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딱 보자마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인이 1888.5가 라인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매수 들어갔는데 제가 어제 마이크로 얘기를 들어서 마이크로를 넣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 안 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를 했어가지고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이크로로 대응하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수수료는 많이 나오는데 억지로 수수료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유한타 HTS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트레이딩을 이런 식으로 좀 마이크로로 좀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되게 편하게 좀 편한 심리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골드 본계약으로 많이 했다면 아마도 조금 수익 나면 바로 청산했을 겁니다. 맞아요.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랬더니 수익이 크게 났더라고요. 예, 일단 그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 구간이 언제였냐면요. 이 구간이 오늘 최저가가 13시 30분, 낮 13시 30분이거든요. 제가 밥 먹고 오자마자 제가 네. 매수 잡았으니까 오. 이때 매수로 네, 수익을 네. 복구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오. 꽤 많은데 오늘, 여기서 복구 못 하신 분들은 손익이 좀 떨어졌을 거고요. 네. 여기서 최대한 복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또 어제 큰 손실을 봤던 트레이더 분들 중에는 또 오늘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또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 저희는 오늘도 음봉양봉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5분 봉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막 봉이 만들어져서 37초가량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나스닥 5분 봉입니다. 지금 현재 봉은 음봉인데요. 양봉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는 분들 2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부 끝날 때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4분 그리고 10시 5분에 완성되는 봉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먼저 오늘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어떻게 음봉입니다. 음봉. 일단 네. 뭐 그냥 간단한 게요. 제 차트 네. 보시면은 949.900에 제가 저항 라인을 잡아놨어요. 근데 그 저항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 어. 일단 음봉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퀴즈를 진행할 때마다 그 저항과 지지 라인이 나올까요? 원래 저는 항상 참 다 잡아놓고 신기하게, 있거든요. 항상 차트에서 항상 잡아놓고 네.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항상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바로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좀 많이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봉 예측하셨고 조용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음봉입니다. 네, 맨날 따라한다고 그랬는데 네. 저번 주에는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히셨어요? 맞아요. 맞히셨어요. 네. 그 지금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지지를요. 그 929 정도의 지지 선 잡았는데 그 조금 더 높게 잡으셨네요, 저보다. 네, 근데 저도 이거 음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봉. 양봉 가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음봉일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그 분석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분봉은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일단, 나스닥은 네. 요즘 분석이 너무 힘듭니다. 그쵸. 네,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맞아요. 살아있죠, 사실. 자, 두 분 다 음봉 예측해 주셨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번 양봉 그리고 2번 음봉입니다. 바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 선물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78% 상승입니다. 3,35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64% 상승입니다. 1,948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2.21% 상승입니다. 42.5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3% 상승입니다. 1.180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 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고 또 금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증시와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실제 기업들은 협정에 대한 득보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실이 더 크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화상회의를 나흘 정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나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어제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미중 무역협정은 잘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틱톡 사건이나 홍콩 보안법 이슈와 관련해서 무역협정이 파기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미국 기업들은 현재 미중 무역 합의로 효과를 본 게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단 7%의 응답자만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36%는 효과가 없다, 56%는 답변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역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무역합의 수혜가 미국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전까지 중국과의 갈등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그런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 대화를 하자라고 의지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희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길 바라보겠고요. 다가오는 15일 날에는 미국과 중국의 화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두 국가 간의 관계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임시로 해고한 직원들을 영구적으로 해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맞은 미국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활황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비용 절감의 노력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해고를 당하는 미국인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출장과 렌트비를 줄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임시 해고를 했던 직원들의 영구 해고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운송회사인 CH 로빈슨이 임시 해고를 당한 직원 중에 절반 정도가 영구적인 해고로 이어질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모와크 인더스트리 역시 최근 수요에 맞춰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영구적인 해고를 단행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의 영구 해고 물결이 또 점점 퍼지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영구적인 해고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실물 경제와 증시의 괴리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섞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펀더멘털이 부족한 이 증시가 더욱더 이렇게 실물 경제로부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한 덕분에 회사들의 실적은 또 좋게 나오면서 선방을 했다라는 점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런 상황을 간파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제목에 써져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미국 증시와 실물 경제가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고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최근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이와 별개로 불황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이겨내는 길도 험난할 것이다 라는 게 JP모건 체이스 CEO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다이먼 역시 현재 실직과 사업체 도산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접어들면서 미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소득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정부의 부양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양책에 한계가 있는데 사실 미 의회는 이 부양책 합의에 도달도 하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미 의회가 아웅다웅하고 있는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느냐. 1년 뒤까지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이 전염병의 확산 여파가 꽤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미국은 고용 지표도 큰 문제지만 소비까지 위축된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경제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과 소비가 모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와의 괴리에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정에 대비하시라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골드 이야기인데 그동안 저금리 기조 때문에 길을 펴지 못했던 미 국채, 장기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어제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해드렸는데 어제 한때 0.66% 수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 다른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달러화까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어제 금값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모든 안전자산에 대한 자금들이 금으로 몰렸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값이 2,000달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금값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 0.11% 하락해서 현재 1,943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골드가 3,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와 반등이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역시 어제 금과 은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이와 관련된 뉴스들 오늘 상당히 참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금이 6% 가까이 빠졌고 은은 15%가량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도 있었겠고 또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반작용으로도 금값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3,000달러까지 그래도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좀 고점을 찍었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면서 약간 의견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제 부양책이 아직은 좀 합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양책으로 또 돈이 풀리면 다시 한번 또 금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묶고 더블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골드가 왜 밀렸는지를 보면은 달러가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달러가 반등 나왔는데 과연 기술적인 반등이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상태고 제가 예전에 페트로비안 얘기를 드렸었는데 중국이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달러 영향력이 첫 번째 줄어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채 10년물 어제 이제 수익률이 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장 수익률 말고 기준금리 자체를 올려줘야만이 시장 수익률이 좀 더 빨리 올라갈 텐데 기준금리를 과연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상황 자체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좀 우리가 좀 보다 보면은 유럽 쪽이 약간 좀 위험해요. 유럽 쪽이 오히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신규 확진자 수 추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 신규 확진자 추이인데 미국은 피크를 찍고 피크아웃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믿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신뢰성을 좀 잃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럽이 현재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만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 무한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과연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던 게 지난달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옆에 보면 미국 경제 정상화하고 있는 색깔별로 좀 나타냈는데 리오프닝 한 주와 그다음에 리오픈 한 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한 주, 그다음에 멈추는 주, 그다음에 회복한 주, 되돌리는 주들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할 때는 상당히 이 부분 자체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 과연 8, 9월에도 과연 회복 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돈을 더 풀어야 되겠죠. 돈을 더 풀어야 되면은 돈을 더 풀어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지수만 간다? 그럼 지수가 밀리겠죠. 그렇죠. 예, 그럼 안전자산 골드가 올라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뭐로 보든 골드는 오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아무 풍파 없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팔라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팔라듐 4년 전부터 팔라듐은 골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가격을 물론 이제 올해 그렇게 지속되진 않았습니다만은 팔라듐 장기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한 번씩 꺾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꺾어지는 그림마다 사람들이 다 팔라듐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2017년, 18년 뭐 계속 제가 팔라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 17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팔라듐 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올보노 보셔도 분명히 한두 번씩 이렇게 밀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다 겪어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드는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관한 좀 뷰 확인해봤고 우리 조영호 해설위원은 오늘 시장 뭐 증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요즘 언제나 그렇듯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나 미중 관계 그리고 대선이 제일 큰 네. 재료들이 되는데요. 일단 뭐 행정명령을 보면 집행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좀 커요. 게다가 이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또 백악관까지 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회복에 대한 거에 집중하고 중국 때리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다 대선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미가 좀 없죠. 게다가 이제 화요일 날 공공보건수석 스페셜리스트들이 이름도 안 밝혔어요. 네. 왜냐하면 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힘이 되니까 2021년이 되어서도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투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화요일 날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백신 승인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점점 이제 좀 혼란 속으로 빠져들죠. 지금 때 되면 포스트 트럼프를 고민 좀 해볼 때가 아닌가. 이 말은 그 지수는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 당분간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반대로 골드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골드가 많이 빠진 이유가 뭐 러시아 백신 승인도 있고 네네. 또 이익 실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매물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달러가. 네. 이것도 큰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례적인 정책에 의한 이제 기대 물가 상승 이런 것들도 이제 재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으로 인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금리. 코로나19가 좀 잡히고 예를 들어서 좀 대선이 지나갈 때쯤 되면 아마 그 차후에 금리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아마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자, 이제 16강도 좀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누적 수익금 순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입니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수익금 3,200만 원가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2,100만 원으로 쫓아가고 있고요. 3위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500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캡틴 트레이더 230만 원입니다. 5위 차트미약 트레이더 189만 원의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누적 수익률 순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는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46.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황금연못 트레이더 32.36%, 3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14.16%, 4위 야신 트레이더 10%입니다. 5위 차트미약 트레이더 4.7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누적 수익금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8월 10일부터 오늘 오전 6시 기준입니다. 1위는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입니다. 수익금 537만 원 기록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95만 원이고요. 3위는 캡틴 트레이더 주간 수익금 50만 원 내고 있습니다. 4위는 설아 트레이더 27만 원이고요. 5위 지선생 트레이더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전 6시 기준 당일 수익금 순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464만 원,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163만 원, 3위는 성원소장 트레이더 103만 원, 4위는 박노조 트레이더 73만 원입니다. 5위는 차트미약 트레이더 68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MVP는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입니다. 당일 수익금 가장 많이 기록했는데요. 464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배틀리그 16강 대진표입니다. 16강은 A조와 B조 두 개의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각각 8명의 트레이더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틀리그 조별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A조입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 1위 지키고 있습니다. 승점 23점이고요. 설화 트레이더 승점 22점 바짝 쫓아붙고 있습니다. 3위 성원소장 트레이더 21점이고요. 차티스트 트레이더 20점입니다. 영웅 트레이더 동점이네요. 20점이고요. 차트미약 트레이더와 유로스타 트레이더 17점으로 동점입니다. 지선생 트레이더 2점입니다. 네, 다음 B조 현황 함께 확인하시죠.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28점으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캡틴 트레이더 23점, 박노주 트레이더 20점, 박진서 트레이더 18점, 맥스 트레이더 17점, 프로핏 트레이더가 16점입니다. 그리고 히든 트레이더와 링컨 트레이더 11점 동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별 순위 그리고 누적 수익금, 누적 수익률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파생 경력 10년의 원샷 재집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기회 구간 포착, 공격적 수익 극대화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과 함께 맘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의 달인 성원소장 트레이더입니다. 단계별 구간 매매로 안전하게 수익 낸다 유로스타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어제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장인데 오늘 함께할 저희 트레이더들은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황금연못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일단 16강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16강전 A조에서 역시 1위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요. 누적 수익도 여전히 1위를 지키고 계시네요. 어제 상당히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좀 어땠을까요? 네, 많은 그 트레이더들이 어제 많이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저도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16강에 들어오면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할 때 한번 점프업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큰 무리수 없이 가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어제 낮에 그 수익을 꽤 많이 제가 냈었어요. 실버 매도로도 수익을 내고, 뭐 유로도 그렇고 수익을 잘 내놓고, 뭐 아무튼 낮에 이제 외출도 했다가 들어와서 이제 한 번 더 점프업을 약 욕심이죠 그게 조금 더 수익을 늘려볼까 했었을 때가 제가 한 600만 원 정도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국채를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걸 계속 보면서 내가 왜 국채에 깨졌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국채가 조금 돌아설 때가 됐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로만 본 거예요. 금리를 안 보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수익이 한 두세 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오후에 사무실로 나오는 사이에 딱 사무실에 와 보니까 국채가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나 있겠습니까? 수량도 많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거예요. 결국은 벌었던 수익을 다 까먹고 국채로 다 손실이 나고 한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되면은 아마 우리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나 트레이더나 똑같을 것 같아요. 손실이 나면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그 손실을 빨리 메우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이 거래를 내가 더 진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저녁에 칼을 뽑고 차곡차곡 매수를 해서 다시 유로를 또 어제 이제 막 급락할 때 매도로 들어가기도 해서 간신히 저렇게 아까 수익이 한 100여만 원,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그렇게 돌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는 혹시나라도 매도 손실이 났었을 때 조금만 더 견뎌볼까? 조금만 더 견디세를 할까? 뭐 이렇게
방치를 했었다면 아마 손실이 굉장히 컸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과감히 600만 원짜리에서 또 자르고 숨고르기를 한번 했다가 다시 재거래를 해서 그 정도 수익을 내놓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어서 오늘은 오후에 유로를 매수로만 했었는데요. 매수로 해서 한 400만 원 조금 안 되게 수익을 내놓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잘 잔잔하게 좀 있습니다. 한시름 놓으셨어요, 어제. 근데 어제 정말 골드와 실버가 정말 진짜 떡락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제는 또 이 상품을 거래를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골드보다는 실버를 조금씩 네네. 거래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거래를 실버를 매도로 했었어요. 매도로 해서 수익을 꽤 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오늘 제가 이 수익표를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거래한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역시나 이제 이 시장의 현재 그 중심에 있는 유로더라고요. 유로? 네. 이 종목에서 유로가 1,690만 원을 수익이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국채가 500만 원 가까이 수익이었었는데 어제 한번 손실 때문에 약손실로 전환을 했고 네. 뒤에 보면 저는 이제 골드 대신에 실버로 지금 880만 원 정도를 수익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골드도 좀 전에도 우리 연결하기 전에도 저도 거래를 해보니까 보면 예전 같은 호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호가잖아요. 실버도 그래서 욕심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번 좀 크게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치기 딱 맞다라는 생각에 일단 들어가서 적절하게 내가 했던 것보다도 예상 수량 대비 수익이 빨리 나면 그냥 정리하는 그런 매매를 했는데 네. 오늘 저도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하잖아요. 네. 온라인 방송에 저희가 매일매일 그날의 이제 주제를 좀 하나 합니다. 근데 그날의 주제에 그런 내용이 좀 하나 있었었어요. 이 파생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도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선물 투자를 알기 위한 노력을 정말 끊임없이 기울여야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저도 물론 실버에 제가 수익을 냈지만 조금 더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자만에 차거나 아니면 한 방을 뭘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거의 뭐 해외 선물이든 어떤 뭐 주식하고는 달리 이런 종목 거래에 있어서는 수익보다도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한 절반 정도를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막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꾸준하게 내고 잘 지키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현재 네. 거래를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해설위원님과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질문 있으세요? 역시 제가 봤을 네. 때는 어제 이제 시비가 엇갈리는 건 뭐냐면 맞아요. 골드 안 건드신 분들이 그쵸, 대부분 승자였어요, 괜찮았어요. 사실. 네, 대부분 괜찮았고 사실 소나기 오면 피하는 것도 답입니다. 그쵸. 네, 꼭 맞아요. 맞서는 것보다 피하는 것도 답인데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황은영호 트레이더님이 처음에 원칙을 정했던 유로를 위주로 할 거고 그러면서 트레이딩 종목들을 여러 개 볼 거다라고 했는데 그 전략을 그대로 잘 가신 게 네. 지금 수익이 상당히 좋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또 이 골드가 유혹이 엄청났거든요. 어제. 그쵸, 맞아요. 어제 진짜 이 욕을 황은영호 트레이더님 어떻게 견디셨는지 어제 혹시 아예 그냥 장을 안 보고 그냥 꺼버리신 건지 아니면은 보시면서도 그래도 확실하게 중심 잡으면서 이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셨던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골드 난 매매 안 해야지 하겠던 분들도 어제 이렇게 급락하면 반등 맞아요. 나오겠지 때문에 다 덤비다가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황은영호 트레이더는 어떻게 좀 컨트롤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전 종목을 다 보죠. 거의 그 거래하는 종목군들을 다 보는데, 저도 참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쓰고 있는 이 증권사의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던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드가 어저께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실버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혹시나라도 평소에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보여지는 거를 쫓아가는 불나방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 계좌가 되든 아니면 실전 계좌가 되든 그러니까 한 계좌라도 거래를 해봐서 그 종목의 어떤 느낌을 좀 알아보는 거가 좋다. 그래서 제가 모의 계좌들을 써봐라 먼저 이렇게 그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모의 계좌한다고 껌 한 통도 못 사먹는 돈이라고 막 거래를 하지 말고 들어가 보면 그 종목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시간에 시청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은 모니터의 착시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늘상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트를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트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대다수가 제 생각에는 어제 골드나 이런 종목군들의 실패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골드가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제 모니터의 착시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오면 다 내려온 거 아니야? 정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아서 마치 모니터 안에 하단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들어가거나 반대로 이제 거꾸로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거기서 매도를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살아있는 선물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그런 매매보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시장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물론 떨어지는 칼날이기도 했지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면은 저점이고 마치 반등을 할 것 같고 밑꼬리 같아 보이지만 저점이라는 것은 앞에 흐름을 이제 이탈을 해줘야 되잖아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 대다수가 정말 저점인 것 같고 다 온 것 같아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모니터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가 여기서 더 빠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내려왔었을 때에 대다수가 착시 현상 때문에 실패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을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 나는 많이 올랐을 때 항상 보면 감으로 내가 매도를 했던 게 모니터에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니터에 꼭대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매도를 했던 게 아닌가 또는 매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 보니까 자막에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제가 이제 아까 차트를 좀 올려놨었는데 이 채권 아시다시피 제가 국채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많이들 아십니다. 이 국채가 이게 이제 1일 그래프거든요. 이 그러니까 국채의 미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앞에서 자막 그 얘기가 굉장히 좋은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해당됐었던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금값이 떨어지고 또 국채가 하락을 하게 반대인 거니까 국채가 하락을 하게 되고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골드가 빠지거나라고 할 때 우리가 보면은 그 순간에 어떤 차트만 보게 되는데 이 금리표를 안 봤었다면 어저께 골드가 왜 그렇게 빠지는지 또는 국채가 왜 빠지는지를 몰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고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제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똑같은 저의 착시 현상. 이게 15분 차트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마치 정말 많이 올라서 꺾일 것 같았거든요. 꺾이면 이제 골드 같은 경우 반등을 할 수 있거나 그러는데 결국 그런 모습이 없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보셔야만이 그래도 성공 전략을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더 철저히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거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팁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팁이고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몇 번씩 녹화해놨다가 한번 돌려서 보시면서 원웨이 한 방에 나올 때 진짜 되게 소중한 트레이딩 전략인 것 같아요. 팁이니까 이거 꼭 한번 좀 참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황금 전문 트레이더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미증 씨가 개장을 했네요. 저희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가 0.99% 그리고 나스닥 1.1%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7% 상승입니다. 3,35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01% 오름세입니다. 1988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97% 상승입니다. 42.4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4% 상승입니다. 1.180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정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어제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는 웨신센터 바로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제 조금 조정받더니 다시 강한 힘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84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27,97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0.92% 상승해서 3,36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나스닥 역시 상승분을 모두 세워 올렸는데 현재는 1.09% 상승해서 1,900선까지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뜬 속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더나로부터 백신 1억 회분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확정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푸틴 대통령 역시 백신 언급을 하면서 이 코로나 회복 기대감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아직도 여행주와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주가 한번 보시면 현재 7% 이상 올라서 74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테슬라 주가가 5분의 1 가격으로 액면 분할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테슬라도 주가가 상당히 오름세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상 상승해서 1,459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 현재 한화로는 180만 원 정도의 주가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액면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300달러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저렴해지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또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 테슬라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로 견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야신 트레이더 연결해 볼게요. 야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야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거래 기준이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6시 마감 기준 저희 지금 16강전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오늘은 MVP를 차지하셨어요. 당일 수익금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네. 기록을 했는데 자, 어제도 그러네요. 네. 자, 일단 축하드리고 어제도 연결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수 선물 전략을 좀 주셨어요. 매도 쪽으로 보신다고.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제 매매 한번 리뷰 좀 해볼까요? 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제 분봉으로 보시면 어제 어디 있을까? 이때부터 나스닥 11,150선 이때가 이제 저녁 6시쯤 됐는데 저는 이제 매도를 좀 계속 공략을 하고 있었고 보시면 11,128 매도 가격들 나오죠. 중간에서 타고 그리고 저희 자체 계좌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했을 때가 아마 10시, 11시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하방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 질문하셨죠. 오늘 새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네. 아니다. 스산하다. 하셨죠. 예. 분위기가 스산하다. 그때 그래서 살짝 제가 올랐었어요. 살짝 올랐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살짝 오르겠는데 여지없이 그냥 꼬꾸라치더라고요. 결국. 제가 1차 목표가 드린 자리가 1840이었죠. 네. 네, 40은 못 찍었어요. 아쉽게도 45까지 찍었는데, 이때 수익 청산 거의 대부분이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모두가 상방이라고 할 때, 네. 야시는 하방이라고 해서 수익 잘 냈고요. 지금 계좌 보여드리는 거는 어저께 이제 나스닥 매매를 해서, 너무 새벽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3계약 그냥 청산해서 한 4,000불 가까이 수익 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 계좌로 오버를 네. 해서 아침에 눈 뜨니까 좀 그럼 현재 오버 매도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일부 청산을 다 했고요. 예. 지금 올라오면 다시 매도 지금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지금 반등하면 매도 방향 보고 계신 거예요?
당연하죠. 어제 반등 사실 매도? 그랬어요. 네. 이게 단순한 조정은 아닐 거다. 뭐 일시적인 하루의 조정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늘은 개장하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11,000선 가까이에 갔는데 오늘은 그럼 자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시세가 11,300 가까이까지 왔었기 때문에, 뭐, 일단, 싱글로 한 번에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아직 기준선이 깨지지 않았지만, 과열 구간은 좀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일단은 11,130선 내외에서는 매도를 보고요. 2차적으로 11,150선에서 70선 사이에서는 더 강하게 매도를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1,700선을 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과열은 조금 식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11,130선, 그리고 2차적으로는 11,150에서 70선에서 이 두 자리에서 좀 매도를 보겠다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조용호 해설위원은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네. 뭐 S&P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나오는데 나스닥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나스닥을 엄청 고민을 했어요. 네, 네.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질문을 할까 아니면 나도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일단 저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하네요. 여기 차트 그렇습니까? 잠깐 보시면요. 저도 11,145쯤에 올라가면 매도 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일봉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예전 기법이긴 하지만 이게 싱글 고점을 만들고 바로 내려오기보다는 한번 내려왔다가 고점을 물론 이중 천정을 만들면 좋긴 하지만 이중 천정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 천정이 만들기 전 일종의 헤드 앤 숄드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11,150선, 30선을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에 또 답을 해주셨고, 저기 김정철 해설위원도 질문 있으세요? 그럼 어제 골드는 트레이딩 안 하셨는데 골드 트레이딩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아니면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사실 골드는 최근에 이틀 동안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네. 아예 2, 3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미 밑에서 놓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아까 오후에 골드 매매를 했어요.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1875에서 1880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네. 수익이 오늘 좀 많이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1960선, 70선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 그런데 너무 많이 변동성이 심해서요. 네네. 사실 방송으로 이제 회원분들은 왜 같이 안 했냐, 왜 같이 수익을 안 내줬냐 그러는데 뭐 50틱씩 그냥 날라다녔기 때문에 개인 그쵸. 매매만 했고요. 네. 사실 쉽지 않죠. 골드는 자리 자체가 손절을 잡지 않을 수도 없고 골드 말고도 종목 많은데 굳이 욕심 부리다가 터지면 진짜 집안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조금 안정화되고 나면 네. 그때 제가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무료 방송 하신다는데 네네.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는데 들어가려면 저 노란통 메신저 어딘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전략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네. 일단 노란톡이 깨톡이죠. 네. 네, 깨톡에서 야신 김동우 치시면 무조건 나오실 거고요. 네, 네. 완생매매 안 되시면- 야신동. 네, 야신 김동우 치셔도 안 나오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자,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공개 방송을 하니까 사실 또 내일이 국내에서는 또 옵션 만기 같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옵션과 선물에서 많은 수익을 냈고 또 자랑을 하자면 저희 회원 한 분은 옵션 한 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오늘 와. 수익도 올리셨고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 대박 기대하시고 꼭 야신 김동우 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리딩 그리고 주식 상담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종합적으로 모든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오늘 MVP 되시더니 자신감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저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하셨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매매도 많이 하시고 네. 좀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게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예. 제가 워낙에 투자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예. 저희 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요즘에 사실 제가 일부러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예. 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서부터 갑자기 예전에 진짜 국선 매매를 하루에 2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예. 요즘에는 거의 많이 하면 20, 30번씩 지금 아. 진입을 하고 그래도 승률은 95% 이상. 이거는 자랑과 동시에 네. 실력임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내일 들어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네, 네. 자, 노란톡에서 완생매매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트레이더들은 저희가 2부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